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편리성은 높다. 그래서 그나마 1.4를 받는 겁니다. 이현웅님을 만. 공동 컵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과 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포르투갈 승리를 기념하는 포르투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르투갈 갑니다. 포르투갈 건축 잘해요. 설계 잘합니다. 십자형 집이죠. 땅이 쌉니다. 땅이 쌉니다. 왜냐면 인구가 대한민국 사이즈 인구예요. 이제 땅에 이제 인구가 5분의 1만 살죠. 5분의 1만 사니까 시내에서 좀만 벗어나도 땅이 쌉니다. 땅이 싸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죠. 그냥 한 2,000평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서 이 마당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 그대로 냅둡니다. 굳이 이거 건드려서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냅두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여기 몇 그루 있는 것만 솎아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집에서 좀 떨어지게 수영장 하나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형인 거죠. 십자형. 근데 이게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 보시면 이게 뭔가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개의 동입니다. 여러 개의 동이죠. 여러 개의 동을 지붕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십자형이라 왜 십자형을 하지? 그러니까 넓은 땅이니까 굳이 이제 최대한 자연을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십자형이잖아요. 십자형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이 많죠. 표면적이 많으면 야외에 많은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이 마당 엄청난 마당이 많은 거죠. 땅이 큰 데는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다. 근데 재밌는 건 건물과 건물 사이, 지붕이 있는 테라스 이런 것들이 과한 거죠. 근데 이 나라에는 맞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포르투갈은 어떻게 해서든지 햇볕이 반사해서 들어오고 처마를 만들고 덧문을 달고 그런 이제 디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그 밋밋한 박스잖아요. 박스인데 지붕이 없네요. 처마가 없네요. 처마가 있습니다. 처마가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외부의 벽은 있는데 실내 유리는 여기 있는 거죠. 요게 숨어 있죠.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니까 이게 외부에 뭐가 있는데 덧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죠. 실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겁니다. 다 안에 공간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여기 여차하면 덧문을 닫습니다. 덧문을 딱 닫아서 어떻게 보면 발코니가 다 있는 거예요. 사방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발코니가. 왜? 이 처마가 제일 소중하니까. 아니면 그냥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 지붕을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냥 뺀다. 근데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박스형으로 모던한 디자인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내부에는 벽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유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햇볕이 최대한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포르투갈의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만 실인 거죠. 이거를 브릿지로 넘어가게 하냐. 이런 공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을 갖다가 컴팩트하게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잖아요. 그래 약간 럭셔리한 전원 삶을 살겠다. 그럼 이런 방을 뜯어서 거실을 뜯어서 주방을 뜯어서 따로 놓고 이거를 연결하는. 그럼 이 야외 그 마당이라는 공간이 내부로 이 복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디자인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표면적이 계속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사비는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단열, 열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맞지 않은데 포르투갈에는 이런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거죠. 심지어 이런 거죠. 쭉 가서 수영장이 딱 있고 여기다 붙여서 수영장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요. 어차피 큰데 뭔가 이렇게 기분이 있잖아요. 수영복을 딱 입고 뭔가 바닷가를 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서 슬슬 걸어서 수영을 하고 또 슬슬 걸어서 오는 거죠. 시간이 많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뭔가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서 5분 걸어가지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 자체에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소장님 여기 잔디 잔뜩 깔아놓고 하루 종일 잔디 깎으면 안 될까요? 노동하고는 다르잖아요. 노동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잔디밭은 좀만 해라. 노동할 수는 없죠. 노동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건물이네. 엄청난 디자인에 엄청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요 박스와 요 박스에 지붕 있는 테라스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요 박스와 요 박스에 지붕 있는 테라스. 그럼 요게 안방이냐, 요게 거실이냐, 주방이냐, 아이들 방이냐 이거를 하나의 지붕으로 십자형이든 일자형이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계속 생긴다. 그게 얼마나 내가 필요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철망, 녹슨 철망 더분인 거죠. 가능합니다. 녹슨 철망. 녹슨 철망을 팔아. 철판도 팝니다. 그거를 거꾸로 팔아.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동물이니까 나와. 얘네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녹슨 철판 한때 썼어요. 그래서 코르테 강 뭐 이런 거죠. 코르테 그 코팅 코르테 녹슨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녹슨 철망 덧문을 다 한 거죠. 다 합니다. 수영장 천천히 가서 건조하니까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건조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표피에 이게 물기만 묻어 있어도 추워. 그러니까 수영하고 나오면 시원한 거죠. 수영하면 쾌적하고 수영만 나오면 거꾸로 이게 쾌적한 거죠. 피부가 쾌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렵다. 그냥 펜션 놀러 가서 한번 하세요. 그냥 집에 하지 마시고 녹슨 철망으로 프레임에 짜가지고 철망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서구 그러니까 서양 뭐 유럽 이런 데는 대부분이 덧문의 그 디자인이 있죠. 커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건축에서 뭐 커튼 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는 디자인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있는 테라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있는 테라스를 뭐 은퇴후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잖아요. 땅도 크고 집도 크니까 그런 공간들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재밌는 건축 공간을 많이 만든 집입니다. 근데 너무 커요. 69평. 너무 큽니다. 너무 커. 이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당연히 얘네는 하얗게 그냥 여기 끝까지 하얗죠. 왜? 워낙 비가 안 와. 워낙 비가 안 오니까 이런 디자인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붕이 과한 거죠. 이렇게. 실내는 사실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실내는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발코니인 겁니다. 발코니인 거죠. 그래서 과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과하게. 사실은 이 공간도 비어 있는 공간인 거죠. 과한 거죠. 과하게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포치 겸 현관인 거죠. 들어오면 차고도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차고가 있고 여기는 방 개념이 있는 거죠. 방, 안방. 화장실이 딸려 있는 안방. 이렇게 그 침실 존이 이 거실 존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 떨어져 있냐? 여기서 TV를 보면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TV를 보면 소리가 전달되는데 그거를 아예 별동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하나의 그 작업실이 있어요. 작업실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통로가 있는 거죠. 지붕 있는 테라스로 있고 여기는 야외죠. 그러니까 별동이니까 별동 뭔가를 자꾸 별동으로 가는 거죠. 나 자러 갈게 그러고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열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별채인 거죠. 별채. 이것도 별채. 이것만 본체입니다. 본체는 뭐만 있다? 차고.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다이닝. 그 다음에 거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별동의 개념으로 간 거죠. 팔을 자꾸 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막 바람이 계속 부는 거죠. 바람이 불고 연결되고 여기도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디자인이 된 십자형인 거죠. 십자형을 왜 하냐? 사실은 여기 없으면 그냥 일자형인 거죠. 사실은
은퇴 후 살고 싶으면 전원주택 일제약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방을 어떻게 할 거냐? 침실 존을 떨어뜨려 띄우는 거죠. 별채. 작업실도 별채. 차고도 별채. 본체도 별채. 그러면 4개 동인 겁니다. 4개의 동을 지붕으로 연결하는 거죠. 지붕으로. 그래서 지붕 있는 테라스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 왜 그렇게 하냐? 약간 공간이 럭셔리해지는 거죠. 자러 간다? 문 열고 나가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별동이니까 프라이빗한 거죠. 요 공간도 프라이빗하고 여기 자체도 프라이빗한 거죠. 그 최대한 프라이빗한 공간을 집 안에서도 만들겠다. 그러면 별동으로 4개의 동으로 쪼개는 거죠. 기능에 맞게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침실이고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거실이고 이런 게 아니죠. 침실 존, 작업 존, 거실, 주방 존, 차고 존 이렇게 존을 나누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목조입니다. 목조로 딱 해가지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벽난로 놓고 요게 이제 별채인 거죠. 별채 작업실에 이렇게 덧문 있고 유리에 덧문 아니면 지붕 캔티 아니면 가벽 여기다 하나의 거대한 가벽을 세워서 반사해서 들어오냐 이런 포르투갈의 건축의 특징 양식인 거 최대한 직사광선을 막는 방법. 이 작업실은 아무래도 북향이죠. 북향이니까 그나마 처마 이걸 과하게 하지는 않은 겁니다. 요 거실 여기 밖에도 여기 이제 처마가 있는 거죠. 과한 처마가 메쉬 모양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다 그래.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실이 있잖아요. 안에실이 여기는 다 복도 같은 이런 발코니가 딱 쫙 있어요. 쫙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처마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마가 있는 거죠. 근데 메스를 이거 뭐야? 지붕이 없잖아요가 아니라 박스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만든 거죠. 유리는 여기 있는 거죠. 안에다 자꾸 만드는 거죠. 안에다 만드는 거죠. 이거를 지붕으로 경사 지붕을 할 거냐 아니면 박스로 짤 거냐. 뭐 그런 디자인의 종류인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이 뭐냐? 최대한 침실 존, 거실 주방 존, 작업 존을 지붕 있는 테라스로 연결을 한다. 그게 우리가 근데 너무 많아. 너무 하나 정도 지붕 있는 테라스 하나 정도 우리가 이런 집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집이 69평이다 보니까 많은 지붕 있는 테라스 복도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정도를 따져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정답이냐는 사실은 없습니다. 나한테 얼마만큼 지붕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은 20평인데 지붕 있는 테라스가 20평이야. 거기에 차도 들어가고 창고도 들어가고 그게 꼭 필요해 하면 됩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안 써. 그걸 봐야 되는 거. 내가 과연 이걸 쓸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정도로 어디까지 갈 거냐를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냥 해놓으면 안 될까요? 쓰겠죠 뭐. 안 쓰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침실도 그런 거죠. 요거죠. 화장실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죠. 방마다 화장실이 있죠.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죠. 최대한 프라이빗하게. 안방 화장실이죠. 안방 화장실 라제타입니다. 라제트에 이제 수건을 건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닥 난방을 하잖아요. 바닥 난방을 하고 방수를 하죠. 바닥 난방을 한다는 거는 방수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디테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방수가 자꾸 깨지죠. 왜? 바닥 난방을 하니까 더 수초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안 좋지. 그러니까 화장실은 차라리 이런 라제타가 어떨까 싶어요. 건축을 한 사람 입장이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방수는 없다.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방의 개념으로 쓸 것이냐를 항상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만 좀 샤워부스만 물 쓰고 여기는 방으로 쓰면 안 될까요? 거의 방이잖아요. 이게 왜 세면대가 왜 이렇게 클까요? 그냥 파우더실까지 같이 쓰는 용도인 거죠. 이렇게 바깥에 처마 이런 바닥 벽
항상 방마다 벽난로가 있죠. 바닥 난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공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공간을 다 합치면 거의 뭐 80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얼마만큼 필요할 건가, 얼마만큼 정도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레벨도 틀려. 왜? 방은 높이가 낮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거실은 높아야 되니까 내부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게 과연 나한테 불편하냐 아니면 재밌죠? 아니 거실에서 방 자러 가는데 계단을 한 5개가 가서 올라가. 그러면 마음의 준비 다른 영역으로 간다. 뭐 이런 뭐 건축에서 많이 말하는 얘기인데 구라라 그죠. 건축 구라. 아우 건축 구라가 세네. 뭐 이런 거 우리 건축계에서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공간. 그래서 다이닝도 다이닝, 거실, 주방 다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거죠. 최대한 실에 이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여기 다이닝만 있는 거야. 다이닝. 옆에 주방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산만하잖아. 이 공간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방과 다이닝을 왜 분리할 거냐? 최대한 고급 주택으로 가면 자꾸 분리하죠. LDK. 왜 LDK를 합니까? 작은 공간에 다 넣어야 되니까. 편리하죠, 당연히. 근데 이 다이닝에서 느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주방이 바로 옆에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좋지만 그 다이닝에서 온 가족이 조용히 이 시간을 즐기기에는 별도의 다이닝이 있는 게 낫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선택. 건축은 결국은 계속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심지어 여기가 유리인 거죠. 지붕이 기역자 지붕이 이렇게 해서 복도로 있는 거고 유리와 유리가 만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둥을 박아라. 계속 얘기합니다. 기둥이 없이 유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계속 그렇게 나온 거죠. 이 나라는 워낙 포르투갈 온난 건조.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홀딩으로 쫙 열고 쫙 닫고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는 이제 지붕 있는 테라스인 거죠. 지붕 있는 테라스. 야외죠. 야외인데도 이 덧문. 망 덧문이 딱 있어. 딱. 여기서부터 쫙 덮어요. 덮으면 이게 실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 있는 테라스가 내가 어느 정도 이용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야외인 거죠. 여기다가 차를 세울 거냐, 작업실을 할 거냐, 이런 디자인이 되게 많습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어떻게 보면 거실보다도 이 공간이 더 소중하다. 근데 이 집은 십자형 집은 이런 공간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 너무 많은 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잔디밭이 필요해. 10평이면 되냐? 100평을 깔아. 선택의 문제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냐의 선택의 계속 선택입니다. 포르투갈 십자형 69평이었어요. 디자인 1.6. 편리성은 1.4.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죠. 너무 커. 가성비는 근데 그런 편리성은 있어.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편리성은 높다. 그래서 그나마 1.4를 받는 겁니다. 가성비는 1.4. 에너지효율은 뭐 1.3 높을 수가 없죠. ID는 1.3이죠. 오늘 포르투갈 십자형 집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필요한 공간, 본체와 별체를 연결하는 지붕이 어디까지 연결할 거냐. 과함의 정도가 어디냐.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되냐. 그거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7.0 포르투갈 십자형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